안녕하세요. 장호경제 교수입니다. 오늘은 공매도와 또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대차거래, 즉 주식을 빌리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 걸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 우리 대차거래 금액이라든지 공매도, 우리 시가총액에 대해서 얼마나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매도 시리즈를 세 번째이기 때문에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 기본적인 공매도 거래에 대해서 화면을 남겨놓겠습니다.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가를 하락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자, 이 그림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큰 틀을 좀 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총 시가총액이 지금 2,500조 정도 됩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을 전부 합한 금액인데요. 여기 보면 외국인 비율이 683조 원 정도 됩니다. 비율로 따져보니까 27.5%. 이 주식시장의 27.5%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뿐 아니라 선물시장에도 막강한 영향을 나타낼 수가 있죠. 공매도의 구조가 이런 거죠.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죠. 이런 구조인데, 만약에 주가가 상승을 해버리면은 큰 손해를 보게 되죠. 그죠?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상승하는 주가를 막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모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하루 평균 주식 거래 대금 일주일치를 평균해 보니까 한 14조 원 정도 됩니다. 약 14조 원 정도. 이 14조 원 가운데 일일 평균 공매도 금액이 7,044억 원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규모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 그림이죠. 한번 나눠보니까 비율로 따지니까 1.9%. 많아봤자 우리 공매도 비율 한 3%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한 10% 이상 공매도 비율이 높은데 이 3% 정도 가지고 왜 이렇게 큰 음사를 부리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공매도를 하는 세력들이 보면 같은 운용사나 기관끼리 이렇게 거래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직접 거래를 많이 하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주식 거래 대금 비율을 보면 개인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 직접 주식을 거래하는 이런 우리나라 구조의 주식 시장에서는 이 1%에서 3% 해당하는 이 공매도 세력의 공매도 금액으로 인해서 주가를 엄청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외국에는 자기들끼리 기관끼리 주고받는 거고 또 간접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 금액을 살펴보니까 18조 2,590억 정도 되고요. 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대차 거래를 해야 됩니다. 쭉 주식을 빌려와야 됩니다. 빌려온 대차 거래 잔고가 한 88조 정도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70조는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공매도를 하기 위한 준비 자금도 있고 또 공매도를 하기 위한 준비 자금도 있고 이 대차 잔고 이 자체가 100% 공매도에 쓰여지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대차 거래를 할 때는 어떤 차익 거래를 위해서도 대차 거래를 하고요. ETF의 유동성 공급자, 즉 어떤 거래가 잘 되지 않을 때 유동성 공급자, 즉 거래를 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유연류 역할을 하는 거죠. 물량을 넣을 때 이 대차 거래를 한 이 잔고를 가지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00% 대차 거래 잔고가 88조가 있다 했으니 88조가 전부 공매도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업틱 룰이라 해서 공매도 할 때 가격을 함부로 낮은 가격에 수량 매도 물량을 걸어서 낮추지 못하게 항상 그 시가에서 한 틱 높은 것을 이렇게 선택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차 물량 가운데서도 공매도를 제외한 어떤 차익 거래라든지 유동성 공급적인 경우에는 업택 룰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보시면 업택 룰에서 제외된 만큼의 물량은 공매도 물량이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거래되는 7,043억 원 가운데서 이 비중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절대적으로 외국인들이 비중이 크죠. 거의 한 5천억 가까이 되고, 그 다음 기관이고, 개인들은 이거밖에 안 없습니다. 11억 정도밖에. 전체 7,043억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 세력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거기도 외국인들이 683조 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빨간 글씨로 있죠. 한국예탁결제원이라든지 한국증권금융, 그리고 이 증권사가 대차 거래를 중개하는 기관들입니다. 앞에 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증권 대차 거래라는 것은 증권을 비교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증권을 빌려주는 거래를 바로 대차 거래 중개입니다. 이런 중개를 이런 기관들이 맡아서 한다 이거죠. 우리가 집을 살 때에도 집거래를 위해서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죠. 그와 비슷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상증권으로는 뭐 주식뿐이 아니라 채권까지도 다 가능합니다. 자, 한국예탁은행 홈페이지에 보니까 대여자는 보유증권을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는 참가자다 이랬죠. 주로 이제 빌려주는 사람이 자산운용사, 은행, 보험회사, 주로 증권회사 이렇게 다 포함이 되네요. 근데 또 빌리는 사람은 증권을 빌린다 그죠? 투자 수익을 얻고자 하는 참가자로 증권회사, 헤지펀드, 자산운용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서로 어떻게 됩니까? 서로 빌려주기도 하고 대여하기도 하는 이런 관계가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투자 수익은 뭡니까?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내가 수익을 가져가야겠다 이런 구조죠. 그죠? 시장이 하락하기만은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이 올라가기만 기다리는 거죠. 그죠? 주식이 올라가야 돈을 버는데 이 사람은 하락해야 돈을 벌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서로 같이 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의 이 현황을 보니까 외국인이 보면은 거의 한 60% 가까이 되죠. 60% 가까이 되는데 빌리기도 하지만 또 빌려 쓰기도 하는 거죠. 내국인 현황을 보면 이게 은행, 증권사가 한 32.15%, 자산운용사가 6.51%이 정도 됩니다. 요즘 하도 말이 많으니까 연기금 쪽에서는 공매도 수량이 없고요. 대차거래 현황이 없고요. 그래서 외국인과 내국인 비중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거의 뭐 한 6대4 정도 이렇게 하죠. 또 내국인 쪽에서는 빌려 쓰는 범위도 보니까 한 40% 이래 가까이 됩니다. 개인 비중을 보면은 굉장히 약하죠. 기타 1.33%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빌려 쓰고 어떻습니까? 빌려주기도 하는 비중이 거의 외국인과 기관들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현황을 보면은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대차 거래를 했죠. 그 대차 물량이 보면은 삼성전자가 억 단위니까 10조, SK하이닉스가 거의 한 3조 정도, 그 다음 ETF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 HMM 같은 경우도 한 6,400억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금융지주 이런 식으로 해서 상위에서 차지하는 숫자가 한 24.7% 정도 해당합니다. 대차거래 한 80조가 넘는 금액 가운데서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빌려주고 싶은 사람이 대여 신청을 하면은 예탁결제원이 중개기관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각 증권사들도 중개기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차입자는 또 빌리는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차입자, 즉 주식을 빌리는 사람이 결제 이행을 위해서는 일정의 담보 신청을 합니다. 이 담보 신청은
이 차입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으로도 대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물론 현금으로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해서 거래 내역 통보를 하고 이렇게 빌려줍니다. 그러면은 서로 대여자와 차입자가 서로 모르는 관계다 그러면은 이 중개기관이 나서서 어떤 중개 역할을 하는 거죠. 물량이 많은 곳에 가서 대여자가 있으니까 빌리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물건을 주식을 빌려줄 의향이 없나 이렇게 서로 타진하기도 하죠. 그런데 서로 대여자와 차입자가 서로 잘 안다 그러면은 또 특정한 어떤 거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대차 거래가 미국 경우에도 3개월, 6개월 내지는 1년 단위로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일정 기간이 딱 지나면은 그 물량을 다시 갚아야 됩니다. 다시 갚고 신청하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로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이 서로 모르는 관계다 하면 1년 정도 이렇게 기간을 두고요. 서로 아는 관계면 약정에 의해서 무한대로 연장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얼마나 이 참 제도가 우습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로 잘 아는 관계일 것 같으면은 이 주식을 빌린 사람은 1년이고 2년 무한정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MSCI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공매도로 허락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거기에 앞서서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화면은 KRX에서 제공한 화면인데요. 공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공매도 상위 종목인데 금액을 떠나서 그 공매도 비중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날 거래된 거래 대금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22%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4%, 한국우주 같은 경우는 12%,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18.62%, SKC는 26%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주가를 늘릴 수밖에 없죠. 그죠? 이 공매도 비중이란 게 뭡니까? 그만큼 시장에 매도로 던져버렸죠. 그러니까 이 비중만큼 주가가 현재 가격보다 더 하락을 해야 내가 이익을 보는 구조니까 주가가 하락하기만 기다리는 이런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공매도 비중이 높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린 거는 유가증권 시장이었고요. 이거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인데요. 공매도 비중이 36%입니다. 전체 거래 비중에서. 엄청난 거죠. TCK 같은 건 35%, 성일하이텍 30%. 이러니까 이거 주가를 올릴 수 없는 이런 요인이 되겠죠. 그죠? 이 가격대. 제가 녹화하는 시점이 8월 8일이니까 8월 8일 종가 기준으로 본다. 그래도 이 가격보다 더 하락할 것을 기다리면서 공매도를 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시가총액 가운데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7.55%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 통계에 의해서 보았듯이 외국인들의 대차 거래, 즉 공매도 거래가 가장 절대적이다. 가장 많다. 그 다음 기간이고 개인들은 굉장히 미약하더라. 이런 거죠. 그리고 구조적으로 봤을 때 대차로 해서 빌려가는 그런 어떤 계약 조항이 있었어도 서로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다. 이렇게 되면은 서로 약정에 의해서 무한대로 연장을 할 수 있는 구조다. 이거죠. 뭐 명목상으로는 1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를 치기에는 너무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일일 주식 거래 대금에 비해서 공매도 거래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은데 한 2, 3% 많아봤자 2, 3%밖에 되지 않는데 왜 그렇게 호들갑이냐. 이것은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많은 시장이다 이거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간접으로 펀드를 통해서 간접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서로 기관끼리 운용사끼리 정권사끼리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하고는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대차 잔고가 한 88조인데 공매도 잔고는 18조다. 나머지 70조억은 어디로 갔나 이렇게 물으실 때는 대차 거래 잔고가 88조가 이때에서 모두 공매도로 가는 것은 아니고 그 가운데 일부는 차익거래라든지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ETF 이런 데 편입되는 비중도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공매도나 대차거래 잔고 금액을 알아야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고 내가 투자하는 종목에 대해서 언제 진입할 시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주식을 대여해 주지 않습니까? 내 주식을 대여해 준다는 그 자체는 수수료 해봤자 0.5%에서 아마 1% 연으로 말입니다. 그 정도 수준 될 겁니다. 그 조그만 수수료를 가져가시는 것도 좋겠지만 내 주식을 빌려준다는 자체가 내 주식을 하락시키는 결과가 된다 이거죠. 공매도의 명목상 좋은 점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가 너무 상승에 대해서 과열 분위기가 있을 때 공매도를 통해서 균형 가격을 만들어준다. 하락시켜줌으로써 이런 이점도 있지만 조금 전 우리가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그 공매도 거래를 보았지만 전체 거래에서 한 40% 가까이 차지하는 구도 있다 그러면 공매도도 심해도 너무 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장호익 경제교실 공매도에 관련된 대차 거래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어지는 동영상에서는 공매도 1편, 2편에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잘 시청하셔서 여러분 투자에 좋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장호의 경제교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